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졌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어쩌면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만 타이중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장을 꼽으라면 대부분이 같은 대답을 하죠. TSMC.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 대만이 자랑하는 기술력의 상징이자 저 같은 젊은 엔지니어에게는 꿈을 이룬 증표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수많은 경쟁을 뚫고 입사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리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잘했다.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명확했고 우리는 모두 숫자와 마감에 맞춰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때로는 14시간씩 일해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죠. 왜냐면 우리는 TSMC에 있으니까. 그 이름이 주는 자부심, 우리는 그걸 연료 삼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임 엔지니어가 되었고 후배들을 교육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기업에서의 제안이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것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TSMC에 비하면 한국의 IT 환경은 글쎄요. 조금 느리고 보수적이고 자기중심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편견이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웠고 거리의 표정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업무는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까다로웠지만 어쨌든 저는 TSMC 출신이었으니까요.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말할 틈이 없을 만큼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깔끔했고 업무는 체계적이었으며 회의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질문 하나를 던지면 5가지 대안이 돌아오는 그 속도감은 제가 알던 느린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충격이었고 결국엔 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TSMC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더 우월하다고 느꼈던 마음.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어쩌면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가진 태도는 제가 평생 쌓아온 가치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출장이라 생각했던 그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라는 것, 성과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걸 처음으로 가슴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부심에서 겸손으로, 기술에서 사람으로, 때만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고백과 성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한국의 회사에 출근했던 날, 제 머릿속은 꽤 복잡했습니다. 나는 TSMC에서 6년이나 일했어. 여기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해.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그런데요, 그 자신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서졌습니다. 오전 9시 작은 회의실에 모인 한국의 팀원들은 차분한 얼굴로 노트북을 열었고 대화는 영어로 짧고 정확하게 오갔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방향을 잡고 있었고 논의는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면서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자료보다 더 디테일한 게 여기 있어. 그들이 공유한 분석 리포트는 제가 TSMC에서 3일 이상 걸려 만들던 수준을 단 하루 만에 정리해놓은 듯 보였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우물안개구리였던 걸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를 따로 불러 세운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필요해요. TSMC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달라졌습니다. 한국 회사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동료로 대했습니다. TSMC에서는 성과와 속도가 곧 가치였어요. 매주 단위로 결과를 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책임은 철저히 본인이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했고 늘 경계했고 혼자 해결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 번은 시스템 오류로 제가 테스트한 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자료였죠. 책임을 각오하고 리더에게 보고했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다시 만들지가 아닐까요? 그리고는 자신이 일부라도 도와주겠다며 의자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모니터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함께 가는 길이었고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팀원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었어요. 누군가 말없이 제게 따뜻한 호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만엔 이런 거 없죠? 겨울엔 이게 최고예요. 작은 호빵 하나. 그 안에 담긴 온기와 배려. 저는 그 순간 제 고향보다 더 따뜻한 곳이 한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자취방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가진 자부심은 기술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진짜 자부심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TSMC에서 저는 최고의 기술을 배웠지만 한국에서는 사람과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숫자만 쫓는 것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 상대를 배려하며 조용히 효율을 만들어가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그건 한국 사람들의 눈빛에서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중 대만과 한국의 시스템을 통합해야 할 상황이 있었어요. TSMC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기에 저는 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무너뜨렸죠. 우리는 더 빠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원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나아가야 해요. 그 한 문장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앞서 있는가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함께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술보다 더 귀한 것을 배웠고 수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이 스며듭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답지 않게 눈이 펑펑 쏟아졌던 날, 회사에서는 연말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프로젝트 정리를 위해 마지막 코드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그때 옆자리 팀원이 조용히 제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부분 대만에서는 이렇게 설계하는군요. 진짜 효율적이에요.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담긴 물음이었고 저를 TSMC 출신이 아닌 함께 성장할 사람으로 대해주는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돌려놓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퇴근하지 못했어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끝내는 서로가 서로 배웠다고 느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내렸고 작은 회의실 창밖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만 옳다고 믿었을까? TSMC에서 배운 기술은 물론 훌륭했어요.
그곳은 분명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강국이고 저 역시 그 안에서 땀을 흘렸고 성과를 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속도보다 깊이를 중시하는 사람들, 경쟁보다 협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문화,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과정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매일 작아지면서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파트는 한국과 대만의 알고리즘 통합, 그동안의 갈등과 논의가 담긴 어쩌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전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며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걸 TSMC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배운 방식을 중심에 둘까? 결국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제가 가진 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와 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의 눈이 고요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놀람도 감동도 아닌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스펙이나 경력 때문이 아닌 지금의 마음을 내려놓은 나 자신을 그들이 받아들여준 느낌.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팀장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줘서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 걸까? 나는 여기 와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한국에서의 6개월은 단순한 출장이나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자부심이 더 이상 허세가 아닌 겸손한 자신감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TSMC 출신인데 왜 그렇게 한국을 존중하나요? 그러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할 거예요. TSMC는 제게 기술을 가르쳐줬고 한국은 사람을 가르쳐줬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더 높은 기술, 더 큰 성과만을 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주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고 저는 다시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질 때 제 마음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감사함, 미안함, 따뜻함,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함께 있었죠. 돌아온 제 책상 위에는 6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보낸 메모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커피잔엔 아직도 TSMC 로고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한국은 어땠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어요. 기술이 뛰어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야. 그 후배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태도요? 정확히 뭐가 다른데요?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다투지 않고 경청하던 동료들, 실수를 감싸주던 팀장님의 눈빛, 지하철 안에서 건네던 호빵 하나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 날 저를 배웅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대답했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 그게 기술보다 더 중요하단 걸. 난 한국에서 처음 알았어. 그 후로 저는 업무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실수해도 예전처럼 지적하지 않고 먼저 도왔고 누군가 의견을 내면 끝까지 듣고 가만히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동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저 하나의 변화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도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마치 한국에서 받은 작은 감동의 씨앗이 제 안에서 자라고 다시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커다란 변화로 바뀐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진짜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루 중 어느 조용한 순간 문득 마주한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아무 말 없이 건네는 호빵 하나에서 우리는 진짜 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언젠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죠. 요즘 저는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거울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항상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이젠 더 함께, 더 따뜻하게, 더 깊이를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 제게 준 마음 한 조각 위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경쟁이 아닌 협력, 성과가 아닌 과정, 기술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대만에서 저는 새로운 후배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회의는 짧아졌고 의견은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오갑니다. 실수를 탓하기보다 같이 다시 해보자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 분명 그 겨울날 한국에서 저에게 건네진 마음의 언어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다름 속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에서 온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그건 제 이력서에 적히는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바라보는 용기. 기술보다 마음을 선택한 결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어디선가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당신도 언젠가 느끼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의미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표정 뒤에 숨겨진 피로, 말 한마디에 무너질지도 모를 마음, 그리고 조용히 삼켜야 했던 자부심과 후회. 이 영상 속 이야기처럼 사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어느 날엔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삶, 그 복잡하고 고된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그 감정을 놓치지 않도록 꼭 함께 해주세요. 감동 스토리는 단지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기엔 누군가의 진심이 있고 한 사람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닿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새벽에 누군가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친 하루의 끝에 조용히 등을 토닥일 수 있도록 당신만의 조용한 쉼표가 되겠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여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선택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그저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머무는 공간이니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감동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이야기를 기다리는 당신에게 우리는 늘 따뜻하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동 스토리 채널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